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오늘은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해양생물 누디브랜치 스페셜 특집입니다. 누디브랜치는 라틴어 누더스와 그리스어 브랭키어가 합쳐진 말이라 직역하면 벌거벗은 아가미라는 뜻인데요. 딱딱한 껍데기를 잃고 아가미가 몸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껍데기 없는 달팽이 이미지를 주지만 어원상으로는 아가미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름이죠. 누디를 도식화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배 쪽에 넓은 발이 있어서 주로 기어다니는 연체동물 무리인 복 종류 안에는 폐각이 눈에 보이는 소라, 고둥 같은 아이들과 이런 폐각이 없거나 극도로 퇴화한 민달팽이류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타이거 카울이 폐각이 있는 대표적인 바다 달팽이입니다. 폐각이 있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가 이거 누디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걸 분류하기는 쉬운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없는 바다 민달팽이 중에 누디가 아닌 사코글로사, 문소, 즉 아가미류들이에요. 누디브랜치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체동물문 중에서도 바다 민달팽이라는 큰 틀 안에 나세목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누디브랜치를 수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흔히 누디의 안테나, 더듬이라고 생각하는 라이노포어를 특징으로 만든 수신호예요. 라이노포어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기능이라서 거리나 공간 감각의 기능인 안테나보다는 촉수의 이미지가 더 정확해요. 단어 자체도 그리스어 라이노, 코, 포어, 운반하는 것,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콧볼 또는 냄새 맡는 촉수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라이노포어는 누디브랜치뿐만 아니라 여러 해양 복종류에 쓰이는 해박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껍데기 없이 기어다니고 라이노포어처럼 보이는 촉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디다 라고 생각해왔죠. 오늘은 누디의 특징뿐만 아니라 누디와 닮은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플랫웜, 이 친구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고 언뜻 보면 라이노포어처럼 보이는 촉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편형 동물문에 속하는 아예 다른 생물이에요. 진짜로 종이장처럼 얇고 납작해서 몸 두께가 거의 없는데요. 지금처럼 몸 앞쪽에 머리 촉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페이크 기술입니다. 몸 가장자리를 접어서 만든 가짜 촉수라는데요. 화려한 패턴에 라이노포어까지 위장하면 포식자들에게 누디처럼 보여서 쟤는 맛이 고약하거나 먹으면 아프게 쏘는 누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디브랜치의 특징인 꽃 아가미나 몸에 돋아난 돌기, 세라타도 없고 그저 납작해요. 피부 전체로 가스 교환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넓고 얇게 진화했어요. 움직일 때 몸 가장자리로 파도 치듯 물결을 만들어서 헤엄치거나 기어가고 속도는 누디보다 빠른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은 스크립트 플랫웜이에요. 몸 위에 필기체처럼 구불구불한 줄무늬 문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 누디브랜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누디브랜치는 수천 종인데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 전문가도 어려울 만큼 그 차이가 미세하다고 해요. 보통 물고기들이 외형이나 색을 특징으로 별명이 생기는데요. 누디는 이런 특징으로 이름 붙이기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종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학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누디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하면 앞으로 누디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표현하기 더 편하실 거예요. 누디는 도리드 타입과 에올리드 타입이 있는데요. 도리드 타입은 몸이 비교적 둥글 납작한 망토형이고 등 뒤편에 깃털 모양의 아가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미가 꽃핀 것 같다고 해서 꽃누디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해요. 이 아가미는 좀 쌈 종류의 채소 같기도 한데요. 누디브랜치라는 단어가 네이키드 길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리드 타입 누디를 먼저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도리드 타입 누디들은 이 아가미로 주로 호흡합니다. 도리드 타입 누디와 에올리드 타입 누디는 먹이와 방어 전략이 서로 달라요. 도리드 타입 누디는 주로 해면을 먹는데요. 먹이에서 독성 화합물을 뽑아와서 쓴맛이나 악취 성분을 피부선에 농축해서 저장한대요. 포식자가 물거나 건드리면 피부선에서 이 화학물질이 방출되는데 맛이 극도로 나쁘거나 독성이 있어서 으악 고약한 맛이야 하고 뱉어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누디의 화학 방어는 죽일 정도의 치명적인 독이라기보다는 극도로 맛이 불쾌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고 해요. 포식자가 평소에는 진짜 안 먹고 싶지만 먹이가 너무 없거나 잘못 판단했을 때 한 번쯤 먹어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불쾌함을 감수하고 영양을 얻는 쪽으로 진화하기도 했대요. 또 화학 방어가 강한 누리들일수록 색 대비가 크고 패턴의 변이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포식자가 얘는 화려한 독 있는 애
조심해 라고 학습하고 기억하기 좋은 경고 신호의 결과라는 거죠. 크로모도리스류 같은 도리드에서 이러한 해석이 특히 강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올리드 타입 누디를 알아볼까요? 에올리드 타입 누디는 상대적으로 더 길고 가는 체형이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털이 많다 이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털이 아니고 돌기죠. 등 전체를 덮는 돌기가 있는데 이걸 세라타라고 부릅니다. 이 세라타로 호흡을 하고 또 방어도 해요. 에올리드 타입 누디는 히드로충이나 말미잘류, 연산호 같은 자포동물을 먹어서 자포세포를 세라타 끝 자포낭에 저장합니다. 포식자가 건드리면 자포세포 를 발사해서 상대에게 찌르는 자극을 주는 거죠. 제가 정말 운 좋게 두마기티 다윈 지역에서 실제로 산호를 먹고 있는 누디를 촬영했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요. 라이노포어 말고 입 쪽에 또 긴 촉수가 있는데요. 이건 구강 촉수, 오럴 텐터클즈입니다. 대부분의 누디는 머리 위에 냄새 맡는 라이노포어, 입 앞에는 바닥을 더듬는 구강 촉수가 한 쌍 있어요. 아까 라이노포어가 안테나가 아니라 코뿔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더듬이 역할을 이 구강 촉수가 하기 때문이에요. 입 앞에 1에서 2cm 범위의 물건이 먹이인지 어떤 질감인지 확인하는 손가락이나 수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면, 히드로충, 조류의 표면을 직접 건드리면서 이게 먹이인지 아닌지 어느 부분을 갉아야 할지 판단하기도 하고요. 기어가면서 지형의 경계, 균열, 장애물 등을 촉감으로 읽어서 진행 방향을 미세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깃털 모양 아가미가 있는 도리드 타입, 그리고 세라타가 몸을 뒤덮고 있는 에올리드 타입의 차이, 그리고 라이노포어와 구강 촉수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누디는 별명 붙이기가 어려워서 거의 학명만 존재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엄청 유명한 누디 있잖아요. 양누디, 리프십 누디라고 해외에서도 별명을 부르는데요. 세라타가 풍성한 모습이 양털 같고 라이노포어는 양뿔처럼 보여서 직접 보면 와 진짜 양 미니어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누디가 아니랍니다. 자, 다시 분류표를 볼까요? 양누디는 바다 민달팽이 중에서 사코글로산 목에 속하는 친구예요. 해조류의 세포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초식성 연체 동물입니다. 누디는 말미잘, 연산호, 해면 등 동물성 먹이를 먹는 잡식성이거든요. 세라타처럼 보이는 것도 세라타가 아닌 돌기, 퍼파일리라고 불러요. 양누디는 대표적인 셉서킹 씨슬러그 종으로 몸 안의 장기 배치나 번식 구조, 생태가 누디브랜치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양누디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면 넓은 해조류 잎을 꼼꼼히 살피면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저는 양누디가 누디가 아닌 걸 알게 되었지만 양누디라는 애칭 포기 못합니다. 실러버 여러분도 누디가 아니구나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이걸 모르는 다린이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양누디는 녹조류를 먹을 때 세포 전체를 소화하지 않고 그 안에 엽록체만 골라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해요. 이걸 클레프플라스티, 엽록체 도둑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훔쳐온 엽록체가 양누디 세포 안에서 일정 기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연구에 따르면 양누디는 엽록체 덕에 먹이를 거의 먹지 않아도 대략 열흘 안팎을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합성이 양누디의 주된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단식 모드에서 버티게 해주는 보조 태양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육식물을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점처럼 한 곳에서 크게 자라야 할 생장점 부분이 선 모양으로 바뀌면서 잎이 빽빽하고 겹겹이 올라오는 변형된 상태를 철화라고 부르거든요. 다육이 철화를 볼 때마다 제가 양누디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야 생각했었는데 광합성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양누디는 실제로 보면 정말 쌀알 한 톨만 하거든요. 제 DSLR 세팅으로는 잘 안 찍히더라고요. 잔니의 TG5로 촬영한 양누디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양누디는 이렇게 연두빛 몸체에 세라타 끝이 화이트 팁인 코스타시엘라 쿠로시마에인데요. 이 종을 처음 기술한 이치가와 상이 이 종을 오키나와 구로시마 섬에서 채집했기 때문에 이름에 지명이 들어가면서 쿠로시마에가 되었대요. 이 솜털같이 예쁜 아이는 이름이 코스타시엘라 우사기인데요. 우사기가 일본어로 토끼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도 같은 학자가 동일 논문에서 발표했어요. 토끼를 닮아서 우사기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잔리의 설명에 의하면 얼굴이 다른 양누디보다 더 둥글 넓적한 게 이게 토끼 궁뎅이 같아서 우삭이라고 한대요. 제가 보기에는 또 전체적인 하얀 모습, 반투명한 세라타의 고운 흰 줄무늬가 사랑스러운 흰 토끼의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친구는 일명 노랑블루 양누디입니다. 옐로우블루십 누디라고 불리는데요. 아직 논문으로 정식 기재가 안 된 코스타시엘라 SP입니다. SP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앞에 붙은 학명의 계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직 정식 이름이 없냐면 이미 발표된 종의 다른 색채형인지 실제로 다른 종인지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해요. 미기재종을 정식 기재하려면 보존의 표본, 해부, 생식기 구조, 분자 계통까지의 최소 세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작은 양누디는 채집과 보존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학자들의 귀한 연구로 우리가 종을 알게 되는 건 정말 감사한데 또 그동안 종 기재를 위해서 희생된 생물들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누디와 같은 사코글로산 목에 속하는 옥시노이류 씨 슬러그예요. 사코글로산 목에 속하는 생물들은 주로 녹조류의 세포질과 엽록체를 빨아먹기 때문에 셉서킹 슬러그라고 부른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감이나 세라타가 없어서 바다 민달팽이는 맞지만 누디브렌치는 아닌 거죠. 몸이 동글해서 버블 슬러그라고도 불리는 귀여운 친구인데요. 제가 물속에서 촬영할 때 몰랐는데 산란 중이었더라고요. 주변에 알덩어리 보이시죠? 만두피 이쁘게 접어놓은 것 같은 이 아이는 엘리시아 오르나타, 역시 사코글로산류 씨 슬러그입니다. 양누디처럼 조류 엽록체를 훔쳐 쓰는 친구예요. 저 접어놓은 듯한 만두피가 혹시 펼쳐지나 궁금했거든요. 펼쳐진답니다. 이 그룹은 등 양옆이 얇은 날개처럼 발달해 있어서 보통은 만두피를 접어놓은 것처럼 반쯤 접고 다니다가 헤엄칠 때나 자리를 옮길 때 더 넓게 펼쳐서 글라이딩 하듯 움직이기도 한대요. 완전히 평평한 원판처럼 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더 펼친 버전도 종종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얘도 가만 보면 만두피처럼 양쪽 등날개 끝이 중앙에 합쳐진 모습이죠. 역시 같은 사코글로산류의 씨 슬러그입니다. 이 친구는 좀 특이하죠? 4개의 돌출된 측 조겹이 특징인데요. 포식자를 위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친구도 녹조류 세포를 먹고 엽록체를 유지하는 사코글로산류입니다. 이번에는 군소류를 보여드릴게요. 군소를 씨 헤어라고 부르는데요. 헤어가 영어로 산토끼잖아요. 군소의 라이노포어가 토끼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한국에서도 군소를 바다토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소는 연한 다육질 해조류를 주로 먹고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등 서식지에 풍부한 대형 해조를 갉아먹는 초식성 포식자인데요. 연안에서 해조숲을 크게 갉아먹는 조식동물로 취급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사막화된 바다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군소를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어요. 인공적으로 설치한 감태가 자리를 잘 잡기 전에 이 군소, 조식동물이 너무 번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숲 조성에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군소의 가장 큰 특징은 잉크를 분비한다는 거예요. 강한 위협이나 유해 자극을 받았을 때 보라 자주색 잉크 구름을 분출하는데요. 해조류의 색소와 대사산물을 축적해서 만든 방어 화학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코글로산류와는 해조를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코글로산류는 조류세포를 빨아먹으면서 엽록체를 훔쳐서 광합성까지 하는 태양광 도둑이라면 군소는 해조를 씹어먹고 그 색소로 잉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잉크 탱크형이라서 삶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이 친구는 난쟁이 바다토끼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입니다. 보통 군소가 20에서 30cm까지도 자라는데요. 이 아이는 최대 크기가 6cm의 소형 군소라서 이름에 난쟁이가 붙었대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라인드 씨 헤어, 줄무늬 바다토끼입니다. 이 친구도 성체가 약 6cm 정도로 작고 실제로 제가 본 건 3cm가 채 안 되는 더 작은 크기의 아이였어요. 군소를 외형적으로 구분하려면 라이노포어를 보면 쉬운데요. 누디나 사코글로산류는 라이노포어가 얄쌍하고 끝이 뾰족해요. 그런데 군소는 라이노포어가 두툼한 튜브 모양으로 말아진 느낌이죠. 그리고 몸체가 동글동글한 빵덩어리 느낌의 체형이랍니다. 이제
이제 바다 민달팽이 중에 마지막으로 측 아가미류를 보여드릴게요. 측 아가미류는 몸 한쪽에 비교적 큰 아가미 다발이 붙어 있어서 사이드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아가미는 몸 옆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도리드 타입 누디처럼 등 중앙에 깃털 왕관이 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멘틀 옆에 덩어리처럼 튀어나온 모양이라 언뜻 보면 그냥 주름이나 돌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영상에선 사실 잘 안 보이죠? 지금 보시는 종은 플로로브랭커스 포스칼라이아이라는 대표적인 측 아가미류 씨슬러그입니다. 어렵다. 누디브랜치 도리드 타입은 해면동물, 에올리드 타입은 자포동물을 주 먹이로 삼는 것과 달리 측 아가미류는 멍게와 같은 피낭동물을 주로 먹는 잡식성 포식자예요. 지금까지 복족강 안에 폐각을 유지한 달팽이와 민달팽이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또 다른 분류로 껍질을 숨긴 달팽이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폐각이 안 보여서 민달팽이처럼 보이지만 매우 얇은 폐각을 멘틀, 살막 속에 완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몸 안에 숨겨진 이 껍데기는 아가미나 장기를 받쳐주는 내부 골격 역할을 해요. 이 친구는 블랙벨벳 슬러그인데요. 매트한 질감에 부드럽고 보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벨벳 쿠션처럼 보여서 벨벳 스네일 또는 벨루틴 스네일 같은 이름이 쓰인답니다. 산처럼 솟아있는 멘틀 윤기가 눈에 띄죠. 안반이나 피낭동물 표면과 비슷한 질감을 만들어서 위장에 유리하고요. 포식자가 한 입에 물기에 불편한 형태를 만들어서 물리적 방어에 도움을 준대요.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연체동물, 복족강 아래에는 폐각이 남아있는 바다 달팽이, 폐각을 몸속에 숨긴 달팽이, 그리고 바다 민달팽이가 있습니다. 바다 민달팽이 안에는 누디브랜치, 사코글로산, 군소, 측 아가미류 등이 있어요. 누디는 도리드 타입과 에올리드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잡식성 동물이죠. 사코글로산류는 조류를 빨아먹는 초식성 동물이고 양누디가 여기 속해요. 안두피를 잘 빚은 것처럼 날개가 몸 중앙에서 만나는 형태도 있고요. 군소는 위기 상황에서 잉크를 발사하는 통통한 몸체에 원통형 라이노포어를 가진 녀석이에요. 측 아가미류는 대체로 등이 둥글납작하고 겉으로 보이는 아가미를 육안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디 알 보여드릴게요. 누디는 짝짓기 후 며칠 안에 이런 리본 알을 낳고 따뜻한 물에서는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부화해서 유생이 바다로 흩어지는데요. 보통 자신이 먹이로 삼는 해면, 히드로충, 연산호 근처에 단단한 바닥이나 안반, 해조 표면에 리본을 감아서 붙인답니다. 이 누디 알은 점성이 강한 젤라틴질에 수천에서 수백만 개 알을 줄줄이 붙인 구조인데 이 점액띠를 돌돌 말거나 물결 모양으로 접으면서 산란하기 때문에 띠나 리본, 장미꽃처럼 보이는 형태가 돼요. 리본 모양은 같은 면적의 알을 촘촘히 많이 배치할 수 있고 물의 흐름을 타면서 산소 공급을 받기에도 좋고 또 표면에 단단히 접착되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종마다 리본의 색이나 폭, 말리는 패턴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형체를 못 봐도 아래 리본만 보고도 이건 어떤 종이구나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알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스페니시 댄서 알이 그렇습니다. 스페니시 댄서 알 리본은 두껍고 넓은 주름이 여러 겹 겹친 주름진 장미꽃 치마 같은 형태인데요. 일반적인 얇은 리본알보다 훨씬 풍성하고 입체감이 큰데다가 색도 성체와 비슷한 선명한 붉은색이나 오렌지색 계열인 경우가 많아서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실러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누디를 비롯한 바다 달팽이들을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더 많은 누디들을 잘 촬영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이 공을 들여 만든 영상이라서 여러분들께도 흥미로운 영상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하이프, 댓글, 슈퍼땡스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